이번 시간에는 아울렛과 액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그림은 그 현재 iOS와 사용자 간의 어떤 구조를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쪽은 이제 사용자 유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은 디버그 에리어에 출력을 하는 기능을 해봤습니다. 이 디버그 에리어는 엑스코드, 맥 OS가 설치된 PC 계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디버그 에리어에 메시지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 프린트문을 사용을 했고요. 이 프린트문은 아래 컨트롤러 기능에서 컨트롤러 소스에서 우리가 프린트문을 통해서 디버그 에리어에 메시지를 보여줬고요. 이 디버그 에리어에 있는 메시지는 사용자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출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는 어, 출력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어플에서 메시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은 입력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디버그 에리어에서는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iOS는 입력은 아래와 같은 어플의 화면에서 뷰를 통해서 입력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디버그 에리어는 말 그대로 디버그 할 때 사용을 하고 실제로는 우리는 이 뷰에서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하는 거는 이번 한 번만 실습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실습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할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울렛과 액션을 잘 사용하면 iOS 프로그래밍이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 뷰, 그 다음에 모델, 이 모델 세 가지는 MVC 구조인데 이거에 대한 건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VC 패턴은 자, 프로그램을 짜는 대표적인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패턴 중에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MVC 패턴 중에서 모델은 자, 앱,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 이런 걸 담당하는 코드들이 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뷰는 자,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모든 객체를 컴포넌트라는 용어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코드가 되겠고요. 자, 컨트롤러는 자, 모델과 뷰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사용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 컨트롤러에서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컨트롤러에서 디버그 에리어로 프린트문을 사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뷰에 출력하는 방법과 뷰에서 입력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MVC 패턴 같은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 모델과 뷰 이러한 거를 분리를 해서 범용성과 재사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요. 이렇게 분리를 함으로 해서 개발이나 유지 보수가 쉽도록 하기 위함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MVC 패턴을
잘 이해하시면 이 iOS 프로그래밍이 좀 더 쉬워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각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VC 패턴은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컨트롤러, 모델, 자, 뷰. 이거 MVC 패턴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많이 나와 있는 그림을 다시 그려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될 개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아울렛은 컨트롤러에서 뷰로, 액션은 뷰에서 컨트롤러로, 그 다음에 뷰와 컨트롤러 사이에서 딜리게이트,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 이거는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는 게 iOS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셋 중에 이번에는 아울렛과 액션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요. 이제 뒤쪽에 가서 델리게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에 대해서 보면 모델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앱에서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를 관장하는 영역이고요. 거의 웹의 두뇌 역할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 앱을 예를 든다면 계산하는 로직, 데이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채팅 앱이라면 채팅 관련 로직, 데이터 이런 것들이 모델에 포함이 됩니다. 자,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데이터의 정합성을 관리한다. 이것도 모델의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모델은 핵심적인 기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뷰는 유저에게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유저 인터랙션, UI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화면에 보이는 건 뷰에 해당이 됩니다. UI와 UI 로직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뷰는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서만 관장합니다. 자, 어떤 것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어떻게 보여줄 건가 이것만 담당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은 컨트롤러 연결이 되는데 자신은 컨트롤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보여지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어떻게 보여줄지만 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뷰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자, 컨트롤러는 자, 뷰와 모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재자적인 역할이라고 그랬죠. 자, 모델과 뷰가 서로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중간에서 자, 컨트롤러가 척추와 근육과 중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OS에서는 컨트롤러는 주로 UI 뷰 컨트롤러를 상속을 받습니다. 자, 서브 클래스라는 거는 상속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가 UI 뷰 컨트롤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뷰와 모델과 자유로이 소통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뷰와 모델은 컨트롤러에 의해서 이제 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뷰나 모델은 자신을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누군가도 모르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컨트롤러, 뷰, 그 다음에 모델이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아울렛, 액션, 딜리게이션 요 세 가지가 소통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아울렛과 액션 이 두 가지를 먼저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MVC에 대한 이 세 개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실습을 하면서 계속 다뤄지니까 이번에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울렛입니다. 아울렛. 아까 얘기했듯이 아울렛은 자, 컨트롤러는 자, 아울렛을 통해서 뷰에 어떤 요청을 합니다. 말을 걸 수도 있고 텍스트를 보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림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도 다 아울렛을 통해서 컨트롤러가 뷰에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어떤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추가하는 방법은 스토리보드에서
자, 코드 쪽으로 레이블이나 테이블 뷰를 드래그하면 아울렛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IB 아울렛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IB는 약자가 인터페이스 빌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B 아울렛을 추가하는데, 이걸 통해서 컨트롤러는 뷰에게 네가 보여줄 이미지 또는 너에게 보여줄 텍스트,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울렛은 컨트롤러가 뷰에 어떤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액션입니다. 액션은 자, 뷰가 컨트롤러에게 또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컨트롤러가 뷰로 갈 때는 아울렛, 뷰가 컨트롤러로 뭔가를 보낼 때는 액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가 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벤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중에 대표적인 건 클릭입니다. 마우스로 터치나 클릭,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입니다. 자,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컨트롤러는 뷰에게 어떤 제한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자, 컨트롤러가 자신에게 타겟을 설정해 놓고, 자신을 타겟으로 놓고 뷰에게 타겟에 보낼 액션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액션을 받습니다. 어떤 기능, 동작, 이벤트들을 받게 됩니다. 컨트롤러는. 자, 이 방식을 타겟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를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버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튼은 클릭이죠. 클릭은 이벤트고요. 버튼은 뷰에 있죠. 그래서 뷰에서 컨트롤러로 이벤트를 보낼 때 이 액션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예제마다 실습을 하니까 그때 조금씩 설명을 첨가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먼저 넘어갑니다. 자, 딜리게이션은 나중에 할 때 설명하고요. 자, 실습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 환산 프로그램은 앞에서 했던 예제입니다. 이 했던 예제를 이전 실습에서는 디버그 영역에 출력을 했어요. 프린트문으로. 자, 이번에는 아이폰 뷰에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뷰에 출력하는 방법은 아울렛으로 출력을 하면 되고요. 자, 뷰에서 어떤 값을 넣고 뷰에서 액션을 통해서 컨트롤러에 어떤 값을 보냅니다. 성적을 보내죠, 나중에. 성적을 보내면 이 성적을 컨트롤러가 처리를 해서 다시 뷰에게 결과를 보냅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성적 환산 프로그래밍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자, 먼저 뷰 화면에 레이블을 추가합니다. 작업할 거는. 그 다음에 레이블을 코드로 드래그하면 아울렛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렛을 이용해서 뷰 레이블의 결과를 출력하는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메어로 가서 자, 앞에 보이는 예제는 앞에서 실습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학번과 이름을 먼저 앞에 넣고요. 그 다음에 성적 환산 프로그램을 넣었죠. 이거 결과는 프린트문을 통해서 어디에 나오냐? 디버그 에리어에 나왔습니다. 자, 점수를 90점을 넣으면 실행을 할 때는 아이폰 8로 해서
자, 뷰에는 아무것도 없죠. 뷰에 어떤 메시지를 아직 넣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 디버그 에리어를 보면 자, 이렇게 90점은 A입니다.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 화면은 디버그 에리어이기 때문에 아이폰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 아닙니다. 자, 이거를 아이폰에서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이제 iOS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 뷰로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에서 뷰로 보내는 방법은 아울렛이었죠. 지금부터 아울렛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렛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스토리보드에서 레이블을 추가합니다. 자, 스토리보드로 가시고요. 거기에서 자, 레이블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은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면 오브젝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중점적으로 할 거는 레이블, 버튼, 텍스트, 필드 이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은 출력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뷰에 어떤 고정 텍스트를 출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텍스트 필드는 뷰를 통해서 입력받을 때 키보드로 터치로 입력을 받을 때 텍스트 필드를 사용합니다. 텍스트 필드에 특별한 문자가 들어가면 이 문자를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 처리 시점은 버튼 이벤트가 눌렀을 때 버튼은 클릭을 통해서 터치를 통해서 뷰에서 컨트롤러로 이벤트를 보냅니다. 자, 그럴 때 이 버튼 눌렸을 때 액션 추가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자, 레이블로 아울렛을 추가하고요. 버튼을 이용해서 액션을 추가합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이 iOS 프로그래밍은 첫 번째 고비를 잘 넘어가는 겁니다. 자, 레이블을 드래그해서 추가를 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을 배치를 해야 하는데 배치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자,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다루고요. 이번에는 이 레이블 하나를 적당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 한번 이 세 번째 오른쪽 아래에서 세 번째 constraint를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위에서 100 정도를 띄우죠. 위에서 100. 자, 그 다음에 왼쪽은 10 정도만 띄우겠습니다. 10.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오른쪽도 10 정도만 띄웁니다. 0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10으로 해도 상관없고. 아래는 이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세 군데. 위, 왼쪽, 오른쪽. 자, 그 다음에 높이를 30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add 해주시면 자, 레이블이 자, 여기에 출력을 할 겁니다. 레이블이 위에서 100, 왼쪽에서 10, 오른쪽 10 빼고 가운데에 채워집니다. 자, 이걸 드래그해서 늘려서 채워도 되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 자동으로 늘려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레이블에 대한 속성을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유틸리티. 자, 유틸리티를 누르면 자, 여기에서 세 번째를 누르면 이 레이블에 대한 속성을 바꿀 수 있는데 이 글자 색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폰트, 글자 크기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만 키워볼까요? 진하게 해도 되고요. 볼드. 그 다음에 크기를 한 20으로 키워볼까요? 그 다음 레이블이 왼쪽에 정렬되어 있네요. 이거를 가운데 정렬 하면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배경도 바꿀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아울렛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좁은 관계로 유틸리티는 다시 뺍니다. 유틸리티 다시 빼고 자, 이 레이블을 어디로 해야 돼? 소스로 드래그 해야 하는데 소스가 안 보이죠? 자, 소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화면을 나눌 겁니다. 화면을 반대로 나눠서 하나는 스토리보드, 하나는 코드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은 오른쪽 Add 에디터 하면 오른쪽에 추가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추가가 됐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뷰 컨트롤러 되고 있죠. 자, 이게 컨트롤러 소스입니다. 자, 뷰 컨트롤러죠. 이 컨트롤러는 UI 뷰 컨트롤러 상속을 받는다 그랬죠. 상속은 이렇게 하면 상속은 이렇게 해서 상속을 처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아울렛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이동해서 레이블 있죠. 자, 이 레이블을 드래그 해야 하는데 드래그 할 때 컨트롤 키 있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합니다. 자, 드래그 하면 인서트 아울렛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인서트 아울렛 놓으면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놓으면 이렇게 아울렛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러면 아울렛에 대한 이름을 줍니다. 아울렛에 대한 이름. 이거는 이 레이블에 대한 이름인데 이 코드에서 사용할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앞에 레이블 그 다음에 리졸트 리졸트 레이블 리졸트 이렇게 하면 결과 화면이고 이건 레이블이다 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자, 변수 만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언더바하고 리졸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넥트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레이블이 추가됐습니다. 자, 뷰는 이제 닫아도 되겠죠. 뷰는 닫기 위해서 뷰를 어디를 누르냐? 뷰를 선택해 주시고 왼쪽에 보면 X가 있어요. 왼쪽에 X를 눌러주시면 소스만 남고 뷰는 스토리보드는 닫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코드를 완성합니다. 아울렛 추가했죠. 자, 뷰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 레이블을 통해서 아울렛을 통해서 레이블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냐? 자, 처리를 합니다. 쭉 처리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를 문자열로 바꿉니다. 문자를 바꾸기 위해서 let이라는 변수를 써서요. 스트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스트링 리졸트. 그 다음에 변수가 스코어는 숫자기 때문에 정수기 때문에 이거를 스트링이라는 걸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문자를 붙였을 때 더하기 쓰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리졸트는 문자열이죠. 그러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리졸트 더하기 그 다음에 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자열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자열 상수가 결과로 사용할 문자열 상수가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이제 레이블에 아울렛을 통해서 뷰에 있는 레이블에 이 스트링을 보내주면 됩니다. 자,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자, 레이블 아울렛 이름이 있었죠? 레이블 리졸트. 자, 이거에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뭘로 바꾸냐? 자, 스트링 리졸트로 바꿉니다. 자, 스트링 리졸트는 앞에 있는 이 부분이죠. 앞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스트링을 자, 레이블 리졸트에 있는 텍스트로 값을 넣어줘라 라고 하면 메시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아울렛은 이렇게 씁니다. 아울렛은 텍스트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면 가져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나오는가 준비를 하고요. 실행. 자, 문자열이 뷰에
결과로 레이블 형태로 텍스트 형태로 결과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 결과를 컨트롤러에서 아웃렛을 통해서 보내준 거고요. 자, 디버그 메시지도 보이죠? 이 디버그는 스마트폰이 연결이 안 되면 이건 이제 안 나옵니다. 스마트폰이 연결됐을 때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스마트폰이 별도로 존재하면 스마트폰에서만 봐야 됩니다. 자, 출력은 두 가지로 지금 프린트문을 통해서 디버그 에리어, 엑스코드에 있는 디버그 에리어, 그리고 아웃렛을 통해서 뷰에 두 가지로 보내줬습니다. 여기를 점수를 80점 하면 80점은 B입니다. 출력이 되죠. 자, 몇 점은 여기 사이 한 칸을 띄면 좋겠네요. 사이 한 칸을 띄면 글자가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0점은 뭔가 문제가 있죠. 70점은 자, 한 번 어플을 실행을 하면 한 번만 결과가 나옵니다. 뭔가 문제가 있죠. 이유는 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입력이 없으면 결과가 고정해요. 한 번 이 결과가 70이면 계속 70, 80이면 80. 근데 우리가 만든 어플이 한 번만 동작하지 않죠. 계속 바뀌면서 동작을 해야죠. 그럴 때 필요한 기능이 입력입니다. 입력은 뷰를 통해서 사용자가 값을 넣어주기 때문에 뷰를 통해서 어떻게 값을 보내줄 건가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웃렛과 액션입니다. 70을 바꾸면 70으로 바뀌겠죠. 그러나 문제는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결과는 70 나왔지만 이걸 60으로 바꾸고 싶으면 다시 어플을 컴파일해서 다시 실행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 주는 부분이 이제 액션을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아웃렛과 액션을 통해서 뷰에 있는 모든 텍스트 에리어나 레이블이나 다 모든 거는 다 아웃렛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자, 이거를 어떤 때 계산을 할 건가? 이거는 버튼을 통해서 액션을 취해지게 됩니다. 이 개념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적 환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입력은 없이 출력만 뷰에 출력을 했는데 입력과 출력을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토리보드에서 뷰를 설계를 합니다. 자, 이 뷰는 실제 어플 개발할 때는 이 스토리보드에서 뷰를 설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든 입력과 출력이 이 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뷰 설계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차후에는 현재는 레이블이 하나 있고요. 이 레이블은 결과였죠. 어, 이 결과를 조금 더 밑으로 내리고 이 밑에다가 아, 더 입력할 수 있는 어, 텍스트 필드하고 그다음 버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과제를 위해서는 상단에 여러분 학번과 이름을 좀 밑에다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어플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플 이름도 이제 추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기존의 거를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 자, 기존 컨스트레인트를 삭제하는 겁니다. 딜리트 하면 기존의 컨스트레인트가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옆에 유틸리티 영역을 꺼내 놓고요. 자, 레이블을 이걸 좀 밑으로 내려놓을까요?
다시 컨스트레인트를 다시 추가를 할 겁니다. 기존에 있는 컨스트레인트를 삭제할 때는 자, 뷰 내비게이션 상자 이쪽에 보면 컨스트레인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죠. 이걸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밑에 것도 같은 방법으로 삭제를 하면 삭제가 됩니다. 현재 레이블 하나만 되어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는 좀 이따 조절하고 윗부분에 레이블을 하나 먼저 추가를 해 보도록 하죠. 현재는 이 어플을 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위에 레이블입니다. 먼저 유틸리티 행을 빼고 레이블을 선택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타이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제일 위에 붙여서 만듭니다. 타이틀. 자, 오른쪽, 왼쪽 다 0으로 해서 채우죠. 높이는 한 40 정도 높이를 줄까요? 높이 40에 위, 왼쪽, 오른쪽 0으로 줘서 꽉 채워줍니다. 여기의 영역은 타이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틸리티 영역을 열고요. 레이블을, 이거는 성적 환산이죠. 성적 환산. 그 다음에 정렬은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폰트도 키워줍니다. 볼드 진하게, 사이즈도 좀 더 키워서 17, 넉넉하게 한 25까지 키워서 좀 크게 하죠. 차별화를 두개 해서 키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배경을 넣어도 됩니다. 배경을 넣어서 색깔을 넣어도 됩니다. 백그라운드를 표시가 나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블루 컬러. 파란색 됐죠? 글자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글자는 흰색으로. 컬러는 화이트. 쭉 내리면 화이트 컬러 해주시면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해서 타이틀 영역을 만들었고요. 이건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여러분은 학번과 이름을 먼저 넣죠. 자,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은 학번과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크기도 좀 키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색깔은 그대로 가죠. 색깔은. 그 다음에 정렬을 위해서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0, 0, 0 높이는 30으로 해서 완성합니다. 자, 그러면 학번과 이름이 바로 밑에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영역이 하나 필요하죠. 자, 입력 영역은 자, 라이브러리에서 텍스트 필드라 했죠. 텍스트 필드 하나 추가합니다. 텍스트 필드는 문자를 입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현재 놓는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다시 정렬을 할 거니까요. 자, 입력 영역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공간은 이번에는 아까는 0이었는데 좀 띄우겠습니다. 학번하고 좀 띄우기 위해서 여기는 한 30 정도 띄우죠. 넉넉하게 50 띄울까요? 50 띄워주고 왼쪽은 10 띄우고요. 오른쪽도
10을 띄웁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40으로 해보겠습니다. 40으로. 자, 이 텍스트 필드의 높이는 40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하면, 자, 50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10 공간 주고 40의 텍스트 에리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텍스트 에리어는 여기에 성적을 입력할 계획입니다. 성적을 넣으면 이 레이블에 성적이 환산돼서 결과가 출력이 되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영역을 넣고, 자, 이 텍스트 에리어가 있는데 이 텍스트 에리어에 뭘 넣으라는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죠. 자, 이거를 플레이스 홀더라고 합니다. 이 플레이스 홀더 있죠, 여기. 유틸리티 영역에 플레이스 홀더가 있는데 여기에 성적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넣으면 여기 플레이스 홀더에 성적을 입력해 주세요가 약한 옅은 색으로 해서 배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값을 넣을 때는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보드 스타일을 선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테두리가 사각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둥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각형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든 하나를 선택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드 스타일은 선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사각형으로 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성적을 넣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을 바로 밑에 정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틸리티를 빼고 정렬해서 이번에는 이것도 한 50 정도 띄겠습니다. 50 띄우고요. 그 다음에 여백은 0으로 다 붙여서 10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높이는 40으로 해주죠. 40으로.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죠. 그러면 50 띄우고 40의 높이로 해서 레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이 하나 필요하죠. 버튼. 이 레이블은 처음에는 디폴트 값이 지금 현재 레이블로 되어 있는데 디폴트 값을 지우면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될 거고요. 자, 백그라운드를 한번 넣어볼까요? 백그라운드를 옅은 회색으로 해서 시스템 그레이, 옅은 시스템 그레이 5나 4 이 정도로 해서 옅은 색깔을 넣어주죠. 여기에 결과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지웠기 때문에 현재 아무것도 안 나올 거고요. 자, 여기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뭐, 이 디자인은 뷰에 대한 화면 설계는 여러분 나름대로 좀씩 수정을 더 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버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버튼. 자, 처음에는 레이블, 버튼, 텍스트 필드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할 겁니다. 버튼은 그 밑에 같은 방법으로 추가를 합니다. 자, 버튼은 여기에 계산, 하기. 계산하기를 누르면 계산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이 버튼도 크기를 좀 조절을 하는 거는 밑에서 하고요. 이 정도 해서 먼저 계산하기. 크기만 좀 키울까요? 이것도 진하게 20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좀 더 키워보도록 하죠.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좀 넣죠. 그냥 아이콘은 빼고 색깔만 들어가도 돼.
색깔만 백그라운드를 그레이로 색깔을 넣어주시고요. 버튼을 흰색으로 색깔을 흰색으로 넣고요. 크기를 키워야죠. 크기는 여기에서 또 같은 방법으로 높이는 이건 또 같은 방법으로 50을 넣어주고요. 왼쪽은 20, 오른쪽도 20, 높이는 40 해서 버튼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50, 20, 20, 40.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버튼을 완성했습니다. 자, 성적을 입력하고요. 계산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울렛이죠. 이제 뷰 설계가 됐으면, 자, 뷰 설계가 적당히 됐으면, 여기가 회색이 너무 좀 튀는데, 흰색으로 할까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색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냥 화이트 컬러로 하죠. 흰색으로. 색이 없으니까, 옅은 흰색, 가장 옅은 흰색. 자, 그 다음에 유틸리티 영역을 빼고요. 이 화면이 넓으면 유틸리티를 고정으로 놓고 해도 되는데 화면이 좁아서 불편하지만 보였다 안 보였다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두 개 화면을 만들었죠. 이쪽 화면은 소스 코드로 바꿉니다. 컨트롤로 바꿔요. 자, 이 뷰의 컴포넌트들을 객체들을 소스에 아울렛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버튼은 액션 추가하고요. 텍스트 필드나 텍스트 뷰는 이건 아울렛으로 추가합니다. 기존에 레이블은 아울렛이 하나 있죠. 자, 텍스트 필드는 인풋 텍스트 자리는 같은 방법으로 아울렛을 또 추가합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아울렛 자리. 자, 클래스와 처음 오버라이트 뷰 디드 로드 사이에 놓으면 인서트 액션이라고 메시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놓으면 이렇게 아울렛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액션도 추가가 가능하네요. 이 텍스트 필드는 액션이나 아울렛 둘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울렛을 추가하죠. 자, 여기에 이름은 텍스트 인풋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에디트가 가능한 거니까 에디트 언더바 그 다음에 인풋 에디트 인풋이라는 텍스트 필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커넥트 해주시면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 아직 액션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텍스트 필드만 추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같은 방법으로 액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메소드가 추가됩니다. 하나 좀 넓혀주고요. 여기에 아울렛이 아니라 이번에 액션을 추가합니다. 액션은 버튼 가져갑니다. 버튼. 자, 버튼을 똑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 액션이라고 나오네요. 아울렛도 가능하고요. 자, 아울렛을 액션으로 바꿉니다. 자, 이 버튼에서 사용할 이벤트는 터치업 인사이드 안쪽을 터치했을 때, 그러니까 클릭 버튼입니다. 클릭 이벤트를 iOS에서는 터치업 인사이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네임은 함수명입니다. 함수명. 자, run calc라고 하죠. run calc.
자, 계산을 실행하라는 취지에서 run calc라는 이름으로 액션을 추가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onnect 해주시면 자, IB 액션이 추가됩니다. IB 아울렛이 있고요. IB 액션이 있습니다. run calc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다르죠. 요거는 함수입니다. 여기에 이 run calc를 눌렀을 때 무엇을 할 건가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뷰와 아울렛 액션을 연결하는 건 끝났습니다. 이제 컨트롤러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만 이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스토리보드는 닫아주시고요. 이제 소스 코드에서 할 일입니다. 자, 이제 준비는 됐습니다. 자, 아울렛 연결했고요. 액션에 대한 함수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것과 연결시켜서 어떤 컨트롤러 기능을 넣을 건가, 어떤 모델하고 연결할 건가를 여기서 작성을 합니다. 현재 특별히 모델하고는 연결하지 않고 여기 자체 내에서 컨트롤러 내에서 처리를 완성합니다. 자, 먼저 이 계산은 run calc를 실행했을 때, 계산하기를 눌렀을 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옮깁니다. 자, 윈도우 키 X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run calc 밑으로 가서 윈도우 키 V를 누르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 view did load는 이 어플이 시작하자마자 동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언제 시작하냐? run calc, 계산하기가 눌렸을 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옮겼습니다. 자, 여기로 옮겨서 run calc가 실행이 될 때 계산하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동작을 해야 될 일이고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input이죠. 스코어를 만들었는데 이 스코어는 현재는 고정이죠. 이 고정값을 edit 텍스트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 edit 텍스트 필드에서는 텍스트 필드 이름은 아울렛 이름은 edit input입니다. 이 edit input을 통해서 스코어라는 인풋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70을 지우고요. 이전에는 입력이 고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동쪽으로 바뀝니다. 자, 텍스트 필드에서 값을 넣으면, 성적을 넣으면 이 스코어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에디트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가져오냐?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거 가져옵니다. 텍스트를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 필드를 가져오면 자, 문제가 자, 이거 문자입니다. 텍스트 필드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 스코어도 문자가 됐어요. 근데 숫자죠. 숫자하고 비교하죠. 그래서 이거를 정수,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줄 때 인티저 타입캐스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풋 텍스트에서 이 인티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메시지인데 버스트 이거는 그래서 끝에가 느낌표를 넣어주면 이건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느낌표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코어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 스코어를 비교해서 값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를 또 바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오류가 있을 때는 자, 여기를 열어주시면 추천 해결 사항들이 나옵니다. 자, 이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느낌표나 물음표를 이용해서 값을 해결하는 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거를 이 스코어는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느낌표나 느낌표를 넣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스코어가 입력이 텍스트 필드가 만약에 입력이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 취지에서 여기에
이 값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느낌표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에디트 텍스트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스코어가 있네요. 여기도 느낌표. 이렇게 하면 이제 컴파일 오류가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자, 결과 스트링 리졸트에 결과를 추가하고요. 스트링 리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레이블 리졸트에 값을 넣어서 레이블로 완성이 됐죠. 입력됐고요. 버튼은 런 칼크로 해서 동작이 됐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플은 이러한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자, 만들어졌고요. 뷰 DD는 자, 뷰 디드 로드에서는 학번하고 이름만 나왔기 때문에 학번과 이름만 나왔습니다. 실제 계산은 여기 없죠. 그래서 대기 상태고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뷰는 그대로 뷰는 실행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뷰에서 입력이 이루어집니다. 뷰에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90을 넣어주면 이것도 폰트를 좀 키워주면 좋겠네요. 90을 넣고 계산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90은 90점입니다. 출력입니다. 이렇게 뷰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 디버그 에리어에는 현재 iOS에서도 제공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입력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소스에 보면 결과에 옵셔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차후에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셔널 밸류. 자, 어떤 변수의 값이 옵셔널로 형성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이제 차후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요 출력은 요겁니다. 이쪽입니다. 이거 이 프린트문에 의해서 나왔고요. 현재 뷰는 렛을 통해서 스트링 리졸트를 만들고 이거를 레이블 리졸트에 텍스트에 스트링 리졸트를 대입하면서 이 뷰 화면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BMI 계산기를 이렇게 좀 더 완성도 높게 뷰 화면에 입력과 출력을 넣어서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예제들도 다양한 기능들을 컨트롤에 저장을 하고 뷰는 방금과 같은 이 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도 높은 어플을 만드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